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유튜브 예능 불꽃야구를 둘러싸고 벌어진 저작권 삭제 사태가 어떻게 지상파 진출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국면으로 번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한 조회수 이슈가 아닌 미디어판 자체를 흔드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꽃야구 시즌 1의 클라이맥스라 할 수 있는 30화가 업로드되자마자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댓글과 커뮤니티는 해당 회차의 명장면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JTBC의 저작권 신고로 영상이 다시 한번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는 많은 팬들이 이미 익숙하게 겪어온 장면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흥하고 지워지고 다시 회자되는 과정을 반복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삭제는 이전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상이 사라진 순간부터 상황은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하나의 미디어 사건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팬덤의 태도였습니다. 과거에는 영상이 내려가면 아쉬움과 분노가 남았다면 이제 팬들은 즉각적으로 움직입니다. 스튜디오 C1 공식 홈페이지, 각종 클립 채널, SNS에 흩어진 재업로드 링크를 찾아내는 행위가 더 이상 번거로운 수고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남아있을까라는 질문 자체가 팬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는 신호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대중의 반응 역시 변했습니다. 콘텐츠가 지워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한 호기심을 느낍니다. 도대체 얼마나 재미있기에 계속 지워지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붙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삭제는 최고의 홍보수단이 되었고 불꽃야구라는 이름은 기존 팬층을 넘어 더 넓은 대중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플랫폼이 콘텐츠를 통제하려 할수록 콘텐츠는 다른 경로를 통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셈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소란스러운 전쟁 한가운데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제3의 존재입니다. 바로 SBS입니다. 지우는 쪽은 JTBC, 찾아보는 쪽은 대중, 그리고 말없이 관망하는 쪽은 SBS. 이 세 힘의 균형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중심에는 삭제된 영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삭제로 인해 움직이기 시작한 판도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 하나의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방송사와 플랫폼, 그리고 팬덤 생태계가 어떻게 충돌하고 진화하는지를 동시에 목격하고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이런 깊이 있는 콘텐츠를 계속 만드는 가장 큰 동기입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할 시점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불꽃야구는 이전과 다른 파장을 만들고 있는가? 그리고 왜 그 파장의 끝에서 SBS라는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이 흐름 속에서 SBS가 보내고 있는 구체적인 시그널과 그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불꽃야구를 둘러싼 소용돌이 속에서 SBS의 이름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기 시작한 데에는 분명한 맥락이 있습니다. 이건 갑작스러운 관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비어있던 자리와 정확히 맞아떨어진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SBS 예능 라인업을 차분히 들여다보면 하나의 공백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바로 야구 예능입니다. SBS는 스포츠 예능에 있어서 결코 가벼운 방송사가 아닙니다. 축구를 다룬 골 때리는 그녀들, 농구를 소재로 한 예능 포맷들까지 이미 여러 차례 성공 사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대중성과 서사, 인물 중심의 구성에서 강점을 가진 방송사라는 점은 업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인 야구만큼은 SBS 예능판에서 오랫동안 빠져 있었습니다. 팬덤은 탄탄하고 스토리는 넘쳐나며 세대 간 공감까지 가능한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빈칸은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콘텐츠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새로 기획한 프로그램은 리스크가 크고 기존 포맷은 신선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콘텐츠 하나가 자연스럽게 시야에 들어옵니다. 바로 불꽃야구입니다. 시즌 1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팬덤과 캐릭터, 서사와 몰입감을 모두 증명해냈습니다. 단순히 야구를 보여주는 예능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를 중심에 둔 이야기라는 점에서 기존 스포츠 예능과 결이 달랐습니다. SBS의 시선이 불꽃야구로 향하고 있다는 신호는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가장 분명한 장면은 지난 6월 SBS 플러스에서 진행된 불꽃야구 직관 경기 중계였습니다.
이 방송은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하며 유료 채널 기준으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성과를 냈습니다. 단발성 이벤트처럼 보였지만 SBS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테스트였습니다. 이 콘텐츠가 TV 환경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심장한 장면은 그 이후에 등장합니다. 19회 시상식 관련 보도에서 SBS 스포츠가 제작한 영상 썸네일 한가운데에 장시원 PD를 배치한 것입니다. 감독이나 선수 중심의 스포츠 보도에서 제작자를 전면에 내세운다는 것은 흔치 않은 선택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집상의 우연이 아니라 방송사 차원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SBS는 장시원과 불꽃야구를 유튜브 콘텐츠 제작자가 아닌 미래의 파트너로 바라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입니다. 이 지점에서 질문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SBS가 불꽃야구에 관심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니라 SBS는 언제 이 콘텐츠를 편성할 준비를 마칠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시청률 데이터, 스포츠, 예능 포트폴리오의 공백, 시상식 보도의 편집 방향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퍼즐처럼 맞물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의도된 빌드업으로 보기에 충분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짚어야 할 핵심은 인물입니다. 불꽃야구라는 콘텐츠의 중심에는 포맷도 규칙도 아닌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장시원 PD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그가 어떤 방식으로 레전드 선수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왜 이 리더십이 방송사 선택에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불꽃야구를 움직이는 진짜 동력은 포맷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장시원이라는 기획자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설계한 PD가 아니라 야구라는 세계에 깊이 들어가 그 안에 사람들과 관계를 쌓아 올린 인물입니다. 불꽃야구가 다른 스포츠 예능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은 바로 이 사람 중심의 리더십에서 시작됩니다. 장시원 PD의 출발점은 계산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야구를 좋아해온 한 명의 팬이었고 그 팬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획으로 진화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진화 과정에서 진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레전드 선수들을 출연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자 함께 이야기를 만들어갈 동료로 대했습니다. 이 태도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밀도를 높였고 불꽃야구라는 컨텐츠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성근 감독을 비롯해 정근호, 이대은 등 불꽃야구의 핵심을 이루는 인물들이 장시원을 따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가 진짜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섭외와 출연이라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신뢰와 존중 위에 쌓인 관계. 이 구조는 방송사 입장에서도 매우 매력적인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돈이나 조건만으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리더십은 콘텐츠의 스케일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로 작용합니다. JTBC가 법과 권리를 앞세운다면 장시원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의 기획은 논리로 설명되기보다 감정으로 설득됩니다. 그래서 불꽃야구의 장면 하나하나에는 계산되지 않은 순간들이 살아있습니다. 경기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 사이의 서사이고 승부보다 오래 남는 것은 관계의 기억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장시원 PD가 선수 본인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의 시선은 선수의 가족에게까지 이어집니다. 한 선수가 팀을 떠날 때 1시간 분량의 헌정 영상을 제작하는 선택은 효율만 놓고 보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팀의 서사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신뢰를 축적하는 리더의 전략이었습니다. 가족의 순간을 기록하고 인간의 이야기를 남기는 이 접근은 불꽃야구를 단순한 스포츠 예능이 아닌 공동체의 기록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방송사의 KPI나 시청률 그래프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합니다. 선수들이 법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불꽃야구와 함께하겠다고 선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감각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BS의 입장에서 보면 이 리더십은 단순한 인물 매력이 아닙니다. 이는 곧 콘텐츠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포맷은 바뀔 수 있지만 사람과 관계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꽃야구는 플랫폼이 흔들려도 버텨왔고 삭제가 반복되어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장시원 PD가 시즌 2를 앞둔 시점에 왜 특정 인물을 직접 찾아갔는가?
그리고 그 만남이 단순한 팬심의 표현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으로 읽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구대성을 찾아간 그 장면의 진짜 의미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불꽃야구 시즌 2를 앞두고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장면 중 하나는 장시원 PD가 구대성전 투수의 훈련장을 직접 찾아간 순간이었습니다. 카메라는 말을 아꼈고 장시원은 설명 대신 시선을 선택했습니다. 그저 묵묵히 투구를 바라보는 모습은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는 한 야구팬이 레전드를 찾아간 감동적인 장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단순한 팬심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시점과 맥락이 너무나 정확합니다. 불꽃야구는 이미 시즌 2를 준비하고 있었고 지상파 진출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카메라를 동반해 구대성을 찾았다는 사실은 이 방문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감정과 전략이 겹쳐진 상징적인 장면으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구대성이라는 이름이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는 한화 이글스를 상징하는 인물이자 일본과 미국 무대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그런 인물이 만약 김성근 감독과 함께 불꽃야구 시즌 2에 합류한다면 이는 단순한 출연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서사와 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상징적인 카드가 되는 것입니다. SBS의 시선에서 보면 이 조합은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김성근 감독과 구대성이 다시 한 화면에 서는 순간 그 자체로 뉴스 가치가 생깁니다. 이는 지상파 편성을 논의할 때 가장 강력한 보증수표가 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검증된 레전드, 이미 형성된 팬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서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시원 PD가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느냐입니다. 그는 말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장면 자체가 하나의 선언처럼 작동했습니다. 불꽃야구는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단순히 시즌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판을 넓히고 무대를 확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방문은 한 인물을 섭외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연결에 가깝습니다. 시즌 2의 미래, SBS 진출의 명분, 팬덤의 기대감, 그리고 스토리의 확장성까지 모든 요소를 단 한 장면에 압축해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감동적인 에피소드이면서 동시에 치밀하게 설계된 빌드업의 정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만약 불꽃야구가 유튜브라는 불안정한 플랫폼을 벗어나 지상파라는 안정적인 무대로 옮겨간다면 무엇이 달라질 것인가? 그리고 그 변화는 시청자에게 어떤 경험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것인가? 다음 부분에서는 이 컨텐츠의 미래와 선택의 갈림길을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불꽃야구가 유튜브라는 공간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지상파라는 새로운 무대로 이동할 것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플랫폼 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청자가 이 콘텐츠를 어떻게 소비하고 어떤 경험으로 기억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선택입니다. 유튜브는 자유롭고 빠릅니다. 제작자의 색깔이 그대로 드러나고 팬들과의 거리가 가깝습니다. 하지만 불꽃야구에게 유튜브는 늘 불안정한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저작권 문제로 인한 삭제, 클립의 단절, 흐름이 끊기는 시청 경험은 팬들에게 반복적인 피로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콘텐츠가 살아있는데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결국 이야기의 축적을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SBS라는 지상파 플랫폼으로 옮겨간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규, 편성, 안정적인 송출, 고화질 화면, 무엇보다도 온 가족이 함께 거실에서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몰래 찾아봐야 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스포츠 예능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는 프로그램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여전히 사람이 있습니다. 장시원의 진정성, 레전드 선수들의 서사,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켜봐준 팬덤. 이 세 요소가 지상파라는 제도권 미디어와 만나는 순간 불꽃야구는 단순한 유튜브 예능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완성됩니다. 플랫폼이 콘텐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플랫폼의 선택을 이끌어내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JTBC의 삭제는 분명 강력한 제어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역설적이었습니다. 지우면 지울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 막으려 할수록 이야기는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하나의 명제를 증명합니다. 플랫폼은 콘텐츠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정성을 가진 이야기는 형태를 바꿔가며 살아남습니다. 불꽃야구는 이제 조회수만을 위한 영상이 아닙니다. 레전드 선수들과 제작진, 그리고 시청자가 함께 만든 하나의 서사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지금 다음 레벨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튜브든 지상파든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담고 있느냐입니다. 사람을 중심에 둔 이 이야기는 어떤 무대에 올라서든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여러분에게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리모컨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불안정하지만 뜨거운 유튜브입니까? 아니면 안정적이고 넓은 무대의 지상파입니까?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불꽃야구가 이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입니다.